그럼 첫 번째인 캔들 이야기부터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많은 투자자분들이 캔들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보고 있지만 정확히는 모른다. 라고들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캔들 어떤 점에서 중요할까요? 그렇죠. 우리 보통 이제 캔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양봉이라는 가장 기준은 아침에 출발한 가격보다 또는 뭐 해외 선물이라고 한다면 해외 선물이 시작하는 가격보다 시작한 가격보다 마감된 가격이 높으면 양봉이 되죠. 그렇죠. 또 시작한 가격보다 끝난 가격이 낮으면 음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뭐 캔들을 양초다, 양봉 음봉이다 또는 뭐 양음 패턴이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게 되는데 제가 이 캔들의 중요성이라는 글을 하나 좀 써봤습니다. 오해하기 쉬운 양봉과 음봉. 자, 누구나 다 이 캔들을 양봉이고 음봉이고 다 아는데 보통 가장 이제 배우고 싶어요라고 하는 거에 우리 캔들은 5가지 정도만 알면 되죠. 장대 음봉, 네. 장대 양봉. 예전에는 저희들 배울 때는 이렇게 장대 양봉, 장대 음봉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 오프닝 마루보죠. 어렵네요. 예. 그러니까 영어로 된 원어로 네네. 배웠습니다. 클로징 마루보죠. 뭐 돛지 뭐 이렇게 배우는데 사실 그렇게 되는 어떤 영어 이름보다는 그냥 십자, 그죠? 단봉, 짧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장봉. 길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이해하기 쉽고 예전에 제가 주식 방송을 할 때 영망치 패턴, 그러니까 윗꼬리가 길고 몸통이 짧은 거를 이제 영망치, 보통 이걸 슈팅스타 떨어지는 별이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제가 숟가락을 갖고 나와서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 밥숟가락 같이 생긴 거가 슈팅스타다. 근데 굉장히 유용하다. 이 슈팅스타가 꼭대기에서 있다면 주가 꼭대기에서 있다면 하락으로 내려가게 되고 바닥에서 있다면 매물을 받아가면서 올라간다. 그래 우리 밥수저를 들었었을 때에 손잡이의 역할을 한다라고 해서 이제 그런 표현도 좀 쓰고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캔들을 안 잊어버리시더라고요. 10여 년이 지난 분들이 어쩌다 저를 이제 마주쳐도 그런 얘기를 하셔서 굉장히 중요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오해하기 쉬운 양봉과 음봉에 있어서 여기 보시면 초보 입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캔들 차트로 흐름을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양봉이 나왔고 음봉이 나왔으니까 하락할 거야, 상승할 거야라는 어떻게 보면 학습의 효과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 완벽하게 파악하려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적색은 양봉이죠, 당연히. 음봉은 청색입니다. 그죠?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출발한 시가보다 종가가 고가에 있다면 당연히 양봉이 되는 거고 시가보다 종가가 저가에 있다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음봉이 되게 됩니다. 이건 누구나 다 아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는 차트의 흐름을 읽는 보조지표. 양봉, 음봉, 양봉, 음봉. 우리 보통 선 차트도 많이 봅니다. 또는 랭고 차트도 많이 보게 되고 뭐 보통 선 차트 같은 경우는 속임수, 양봉인가 음봉인가 이런 것들을 보고 흔들리지 않으려고 선 차트를 보게 되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디테일한 숫자에 대한 어떤 그런 흐름들을 좀 놓치기 때문에 우리가 양봉, 음봉 캔들을 보게 되는데 이들은 차트의 흐름을 읽는 보조 지표가 될 수 있지만 맹신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양봉이 나왔으니까, 음봉이 나왔으니까 이렇게 맹신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얘기고 그것 때문에 대다수가 이게 초창기에 초보 때 더군다나 저는 배우고 싶어요라고 할 때 캔들부터 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국내 선물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그런 얘기를 주식에 제일 많이 필요하죠. 주식 같은 경우 특히 이제 대형주 또는 뭐 중소형주, 소형주 같은 경우는 뭐 장대 양봉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게 되는데 대다수가 제가 보니까 우리 이제 이렇게 이 시청을 하시는 시청자분들 이 시간에 거래를 하시거나 시청자분들이라면 뭔지 대부분이 다 압니다. 그런데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이 잘 모르는데 얘기를 하면 응응 그래요. 응응. 이응. 그냥 네. 이응. 그러니까 모르는데도 아는 것처럼. 그래서 나중에 시작한 가격이 이렇게 예를 들어 우리가 국내 선물이라고 가정을 할 때 9시 땡 하면 출발하는 가격이 뭐 274 이렇게 출발을 한다. 그럼 그 274 대비 장중에 쭉 올라가서 274에 출발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자, 이게 장봉이가 단봉인가를 보는 요령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코너에서도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274에서 출발을 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여기 이 꼭대기가 277 정도라고 생각하면 장대봉에 해당이 되죠.
그죠? 자, 1.5포인트 정도 아니죠. 그렇죠. 1포인트에 3포인트입니다. 3포인트가 올라갔다는 얘기는 60틱이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60틱이 올라갔다는 얘기는 벌써 봉 길이가 장대봉이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봉 길이가 너무 길어지게 되면 아, 조금 힘들어라고 해서 차익 매물이 나오게 되죠. 특히나 주식과 달리 선물 같은 경우는 오버나잇을 하지 않겠다라는 어떤 그 익실현자가 등장을 하기 때문에 오전에 너무 강하게 올라오게 되면 오후 거의 마감을 앞두고 이제 차익 매물이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장중에 277까지 갔던 지수가 차익 매물이 이렇게 내려오면서 뭐 276.2라든가 또는 276, 즉 상승한 대비 상승폭은 한 2포인트, 거기서 추가 상승한 거가 1포인트, 그 내려와서 한 2포인트 정도로 마감이 됐다면 이렇게 윗꼬리가 발생하게 되고 아랫꼬리가 발생을 하고 몸통이 크기 때문에 이런 경우, 즉 시작한 여기 274보다 끝난 가격이, 오늘의 마감된 끝난 가격이 276에 끝났다라고 한다면 이걸 다 양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윗꼬리 아랫꼬리는 그 하루의 어떤 진폭일 뿐이지 그 봉에 해당이 되지는 않거든요. 마찬가지로 음봉은 내가 출발을 여기서 했습니다. 자, 반대로 얘는 276에서 출발을 했어요. 자, 276에서 출발을 했는데 가려고 딱 잡습니다. 폼을 잡아. 그리고 277을 가면 사람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더 가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 이 276이 갭을 떴느냐 안 떴느냐 그런 차이도 중요한데 더 가나 보다라고 해서 잡았다가 더 이상 못 가고 매물을 막 내려오게 되면 이렇게 앞에서처럼 1포인트 정도 하락을 합니다. 그러면 다시 시가까지 왔죠. 그럼 요 시가까지 온 거가 우리가 이게 마감된 캔들이지만 시가까지 자 이렇게 출발을 해서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 여기까지 있다라 가정을 해보세요.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도찌가 되죠. 그러니까 장중에 음봉, 양봉으로 딱 있는 게 아니라 수도 없이 많이 변하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30분 봉으로 보느냐, 1시간 본짜리로 보느냐, 또는 뭐 10분짜리로 보느냐 이런 어떤 기준치를 정하게 되는데 출발한 가격이 시가에서 올라갔다가 내려왔었을 때에 이러고 멈춰 있다면 여기서 도찌가 되는 거고, 이 도찌라는 것은 장중에도 도찌, 십자라는 것은 매수하고 매도가 팽팽하기 때문에 몸통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매도자가 아니야 이러고 있지 않아, 나는 더 내려가야 돼 라고 해서 매도세가 자꾸 등장을 하는데 매수세가 잘 버티고 있다가 후퇴를 합니다. 자꾸 후퇴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주가가 밀리게 되겠죠. 그럼 시작한 가격보다 점점 밀리면 이렇게 거의 끝날 무렵에 가격이 더 밑에까지 갔다와 이렇게 끝나게 되면 이게 음봉이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봤었을 때는 양봉, 음봉하지만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마감된 것의 양봉, 음봉만을 보고 판단을 하지 말고 내가 매매를 하는 사람이라면 나는 10분 봉을 가지고 합니다. 또는 나는 30분 봉을 가지고 합니다. 나는 1시간짜리를 보고 합니다. 라고 한다면 그 1시간 동안 만들어진 이 캔들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 캔들 안에는 단봉도 있기도 하고 또 십자도 있고 장대봉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캔들에 대한 이해라는 거가 매매를 잘해서 하는 것보다는 그 이해도가 오늘 6시간 동안 움직였었을 때 도찌가 2번 있더라. 단봉이 많았더라. 그러니까 짧은 봉 길이가 1포인트 이내의 짧은 봉이라면은 매수하고 매도자가 크게 움직이지 않는 장이구나 라고 하는 게 단봉의 역할이 되게 됩니다. 제가 오기 전에 브렉시트 관련해서 뭐 일부 합의를 했다라는 것 때문에 유로, 파운드 급등하고 뭐 나스닥 S&P 급등을 합니다. 골드 급락, 국채 급락을 했다가 또 8시간 넘으니까 막 대반등을 해요. 네. 그러면 그 사이에 움직이는 이 1시간 동안 또는 30분 동안에 아주 장대봉들이 발생합니다. 그럼 그 장대봉의 힘을 어떻게 할 거예요? 모르잖아요. 그쵸. 그 장대봉의 힘을 알려면 어떻게 돼? 이걸 반으로 자르는 이야기예요. 윗꼬리가 얼마큼 한지, 또 아랫꼬리가 얼마나 한지. 그래서 이게 매도로 쏟아질지 아니면 어느 정도 매수가 계속 들어올지 이런 것들을 나누는 작업이 단순하게 지금 제가 국내 선물을 얘기하지만 앞전에 지금 방금 시작했었던 해외 선물도 그런 흐름들을 보셔야 되는 거고, 그게 캔들에 대해서 온리 보여지는 거로만 다 하지 말고 그냥 패턴을 이해한다. 내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1시간짜리를 가지고 항상 거래를 했다면 그 1시간 안에도 많은 작은 캔들이 있는 것처럼 그 캔들이 만들어졌었을 때 힘의 기울기, 그래서 장대 양봉이냐 장대 음봉이냐 아니면 윗꼬리가 기냐 아랫꼬리가 기냐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는데, 보통 여기 보시면은 장대봉의 캔들을 주목하라라고 해서 가장 우리 검색을 한다거나 캔들 검색을 하면 가장 많이 나오는 패턴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장대봉이라는 것은 앞에 봉보다
2배, 몸통이 2배짜리를 얘기해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 보시다시피 이게 장대봉이 되죠. 앞에 봉보다 앞에 봉에 이렇게 3분의 1이라든가 절반이 못 미쳤는데 얘보다 크면 장대봉이 됩니다. 또 마찬가지로 앞에 장대 양봉보다도 뒤에 음봉이 커버리면 또 이것도 장대봉이 되고 앞에 돛지도 마찬가지로 거의 다 지금 앞에는 동일한 단봉을 만들어 놨는데 뒤에 캔들이 크게 움직여서 돛지를 만들었거나 아니면 햄머, 망치를 만들었거나 아니면 영망치를 만들었거나 했었을 때 이 길이가 전체적으로 이 길이가 앞에 캔들보다 또는 일일로 따진다면 하루하루 캔들보다 커졌다라고 한다면 이거를 장대봉이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여지는 그냥 저 앞에 그 서두로 설명을 했죠. 보여지는 걸로 봤었을 때 윗꼬리가 기네요. 라고 그냥 생각하지 마시고 이 꼬리가 어느 지점에서 앞에 봉보다 커졌는지 작아졌는지라고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사실 저도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매매를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거 판단을 언제 하냐? 다 끝난 다음에 하게 됩니다. 차트가 그렇죠? 다 만들어진 차트를 다음에. 예, 차트를 분석을 장대봉이 발생을 했습니다. 뭐 이동평균선이 우상향입니다. 이런 얘기는 이미 차트가 다 만들어진 다음에 얘기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네. 왜냐? 이거를 알고 있어도 장중에 쳐다봤을 때 호가라든가 움직이는 거를 빨리 보게 되지 이게 지금 장대봉이 발생을 했는데 이렇게 그렇죠. 안 되거든요. 그래서 놓치게 됩니다. 놓치고 그때 내가 분명하게 장대봉 또는 영망치 밥숟가락 같은 캔들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하라 그랬는데 라는 거를 늦게 깨우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합니까? 복기를 하죠. 복기를 하는 것을 이만한 차트를 다 펼쳐놔 놓고 보면 어떻게 돼? 눈에 보는 걸 그대로 읽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 다음 페이지에 가져온 게 요 캔들이 나왔었을 때 그럼 어떻게 될 거냐? 지금 또 그 캔들이 나왔을 땐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자, 우리 앵커님. 네. 화면에 보시면 저렇게 앞에서 설명했었던 요만큼의 단봉 대비 장대봉이 나왔죠. 네, 그다음에 열십자가 나왔죠. 뭐가 될까요? 그다음에 어렵네요. 이 다음에 어떤 게 올지 보통 이제 매매할 때 그렇죠. 바로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예상을 해야겠죠? 쫙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망치처럼. 제 망치처럼. 바람은 어떤가요, 위원님? 자, 일단은 밑에는 윗꼬리가 있는 영망치 패턴이 나왔고요. 네. 그 윗꼬리 그 다음 패턴이 밑에서 출발하지 않고 바로 요 가격 근처에서 출발했으니까 매물에 대한 압박을 안 받았죠. 여기서 제가 보여드리는 요 선을 한번 잘 보세요. 네. 이 선은 제가 방송에 나와서 마디를 그어드렸었던 국내 선물창입니다. 국내 선물창이기 때문에 이렇게 굵게 만들어 놓은 이 가격을 잘 보세요라고 해서 해드렸었는데 요 기준에 이 몸통에 끝난 즉 윗꼬리를 달고 끝난 요 캔들 다음에 장대봉이 나왔다는 얘기는 매수 힘이 크죠. 네. 그다음에 돛지가 나왔는데 이 돛지는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환점을 의미하기도 하고 진행형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환점이나 이 진행형을 할 때 전환점이 되려면 이 돛지의 고점을 못 윗꼬리를 넘지 못하는 흐름이 되겠죠. 또는 이 돛지에 끝나는 이 열십자 여기 277.80이 되는데 이 가격을 넘지 못하고 거기서부터 내려오게 된다면 그때는 또 전환점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진행형이 된다면 윗꼬리를 치고 올라가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매매를 할 때 어떤 기준치를 이렇게 다 잡아놓는 게 이건 장대 양봉이 나왔으니까 자 얘는 장대 양봉이 나왔으니까 이 장대 양봉의 절반을 이렇게 잘라보면 여기를 거의 한 요 정도가 되겠죠. 여기를 이탈하지 않으면 나는 매도를 들어가지 않을게라는 기준을 하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윗꼬리 아랫꼬리가 있는데 몸통이 윗꼬리에 비해서 너무 작아지면 매물화가 크게 되죠. 몸통이 크면 매물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 기준으로 보면은 몸통이 크기 때문에 여기를 크게 이탈하는 이 앞에 윗꼬리 자리인 여기를 이탈하지 않는 이상 나는 가져가겠다라는 기준으로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번에 봅니다. 어떻게 됐어요? 바로 음봉으로 그렇죠. 떨어지네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설명했었던 내용, 자 저도 이걸 만들어서 왔지만 오늘 어젯밤에 이제 질문을 해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낮에 부지런히 이렇게 원고를 만들고 다시 안 봤거든요. 네네. 보면 지금 제가 설명했었던 내용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자. 윗꼬리가 있는 캔들이 나왔고 그 다음번에 장대 양봉이 나옵니다. 장대 양봉이 나오고 돛지가 나왔는데 여기를 상승을 하려면 이 자리를 돌파를 한다 그랬죠. 이 자리를 돌파해서 올라갔어야 됩니다. 근데 올라가지 못하고 어저께 그러니까
앞에 캔들 2개대에 형성되어 있는 이 종가 구간에서 출발을 해서 위로 가지 못하고 하루 종일 하라 그러죠. 그럼 뭐가 됩니까? 앞에 양봉도 여기만 깨지 않는다면, 말씀드렸듯이 여기만 깨지 않는다면 나는 아직까지 매도를 들어가지 않을게. 내가 캔들을 가지고 거래하는 요령을 설명을 드리는 건데, 나는 여기를 깨지 않는 이상은 나는 견딜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견딜게. 자, 이렇게 줄을 걸어놓는 거예요. 견딜게라고 했는데 결국은 어떻습니까? 꼭대기가 아니라 여기서 깨니까, 여기 깨니까 어떻게 돼요? 깨니까 장대 음봉, 즉 하락 장악형이 되죠. 장대 매도세가 끌어올렸었던 매도세를 딱 눌러버리기 때문에 매도가 커지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추가 하락이 또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양봉이 올라왔다고 이게 도로 아닌가 봐 라고 할 게 아니죠. 이미 이 중간치인 여기를 넘어가지 못하면 계속 매도야. 음봉에만 매도가 아니라 이 중간치를 넘어가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그 앞에서 제가 그랬죠. 속을 수 있으니 그 패턴으로만 하지 마라. 기준치를 정해놓고 장대봉이냐. 이게 만약에 단봉이라면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패턴에선. 네. 단봉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다 장악을 해버릴 수 있잖아요. 이 밑에 캔들들은 다 단봉이거든요. 단봉인데 얘의 핵심은 이렇게 네모 박스를 쳐드린 여기에 있기 때문에 이 기준을 가지고 쭉 보시면은 결국에는 첫 번째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중심값, 여기가 가장 큰 저항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이 장대 음봉의 종가, 끝난 가격, 여기가 저항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늦게 들어간 사람도 나는 여기서 매도를 해서 예를 들어서 이 가격, 요 선만 오면 나는 매도를 할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여기를 넘지 않으면 나는 손절매하지 않고 견딜 수 있을게 라는 기준이 세워지는 거죠. 무조건 내가 들어갔다라고 해서 그게 다 수익이 주진 않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장대 음봉이라든가 장대 양봉을 가지고, 자, 이 차트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틱 차트가 아니죠. 10분봉이에요. 10분봉. 봉 하나가 만들어지는 10분봉. 자, 우리 보통 차트를 보면 9시 반, 10시, 야간도 마찬가지고 주간도 마찬가지입니다. 9시 반, 10시가 되면 그 30분이나 1시간이 만들어질 때에 주가가 막 움직입니다. 그쵸. 봉이 완성되려고. 그러면 30분 차트는 10분짜리가 3개가 만들어진 거고요. 15분짜리가 2개가 만들어집니다. 1시간짜리 차트는 10분짜리 차트가 6개가 만들어지고 15분짜리가 4개가 만들어지죠. 그리고 30분 봉이 2개가 만들어집니다. 그런 기준을 세워둔다면은 이 10분 봉 기준으로 10분 봉의 장대 봉이 만들어놨네. 그래 여기에 기준치는 여기가 되는구나. 자, 하락을 해서 나는 이걸 미처 못 보고 어디서 들어갈까 고민을 했었을 때 여기서 들어가야지 라고 해도 수익이 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는 예를 들어서 여기서 들어가서 일정하게 수익을 했어도 이 정도가 돼도 꽤 큰 폭이거든요. 2포인트 이상이 되는데 이게 올라갔다가 또는 여기가 손절매가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괜히 양봉이 나오니까 나는 놀라서 손절매를 했다.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저것도 그럴 것 같아요. 기준치, 장대봉의 기준치를 딱 세워놓고 하시면은 지금 이렇게 매도를 들어갔었다가 저를 2번 죽이는 겁니다가 아닌 저를 2번의 수익을 주는 겁니다가 되는 겁니다. 이게 기준이죠. 제가 앞에서 여러분들이 양봉을 모르시고 음봉을 모르시겠습니까? 또는 돛지를 모르시고 단봉을 모르시겠습니까? 어떻게 활용하느냐죠.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제가 여기에 차트를 갖고 오질 않았고 그 얘기를 드렸어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캔들이 완성된 곳에 이동평균선을 적용을 하면 이동평균선이 우상향이 되기도 하고 우하향이 되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5일 이동평균선을 적용한다면 지금 가격에 앞에 캔들 4개 전의 가격이 지금 가격보다 높다. 그럼 어떻게 돼요? 5일 이동평균선 우하향. 지금 가격이 낮으면 우하향, 높으면 우상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동평균선이 현재 캔들보다 약간 늦게 따라온다라는 얘기를 그래서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